1998년 10월 달에 필리핀에 오게 됐고요. 그리고 마닐라에서 3년 반 사역을 하다가 민다나오는 2002년에 내려가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대표 김남근 목사님께서 연락을 해주셔서 그동안에 고민했던 부분들을 한번 글로 정리를 해보게 됐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한 13페이지짜리 이렇게 그 아티클로 제가 준비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게 다 못 나왔어요. 그래서 책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지금까지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선교사님들께서 필리핀 40주년 선교에 대해서 역사를 다뤄주셨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포커스를 미래 40년에 다뤘습니다. 우리가 40년을 살아왔다면 앞으로 또 40년의 미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말에서요. 근대 선교운동은 1790년경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약 22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 때마다 쓰임받은 민족과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의 선교 사역의 대상 민족들이 있었으며 당대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과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말씀이 전파되는 선교적 환경과 전략들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위임령 성취를 사명을 가진 교회와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불변하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그 전략과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시대, 이제는 40년을 마치고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입장에 있어서 GMS, 특별히 우리 필리핀 선교부가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글을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글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면 현재에 대한 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 현재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과 또 이해가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필리핀과 필리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필리핀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 자료는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그 논문 쓰면서 제가 플로에서 논문을 쓰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운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 필리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업데이트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CIA예요. CIA. 미국의 정보부 CIA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팩트라고 창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모든 나라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글에는 그 밑에다 달아놨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물론 영어이지만 모든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필리핀의 데이터는 CI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07년 1월 달에 업데이트된 겁니다. 그래서 최신판인데요. 필리핀의 인구가 1억 26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3번째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라가 그리고 1억 260만 명 중에요. 0세에서 14세까지가 33.7%, 그리고 15에서 24세가 19.17%, 25세에서 54세가 36%요. 그리고 55세에서 64세가 5.89%, 65세 이상이 4.38%입니다. 이것은요, 필리핀이 굉장히 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필리핀 그 GMS 선교 40년을 생각할 때에 이 젊은 나라 필리핀을 기억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보시면 필리핀 속에 인종 및 언어 분포도가 있는데요. 따갈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세부아노, 일루카노, 일롱고, 비콜로, 와라이게, 그 다음에 소수 부족의 부족 언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필리핀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리핀의 특징은 고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프라가 급속히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필리핀 국민 총생산 GDP를 보면요 801.밀리언이에요.
그리고 개인별 GDP를 보면요, 이게 그 7,740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기호 교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김한련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때는 뭐 몇백 불이었는데 지금은 7,740불로 올라 있고요. 그리고 1년에 6%에서 6.4%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그 6%대 이상 올라가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인데,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필리핀이 제일 빠른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필리핀이 경제통신 발달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집전화는 얼마 안 돼요. 300만 명이고 또 세계에서 47위의 집전화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셀폰, 모바일 폰은요, 전 인구의 1,2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핸드폰,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나라이고요. 인터넷은요, 4,101만 명이 필리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40.7%의 필리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페이스북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저 퍼센티지 가진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도 필리핀 교회, 또 사역자들, 또 교인들을 신방을 일일이 안 해도요, 페이스북 검사하면서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 재밌는 것은 못 사는 그 빈민가를 가보면은요,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에 오락기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오락기기가 있었는데, 오락기기 같은 거에다가 컴퓨터를 넣고 5페소씩을 넣으면 컴퓨터를 인터넷을 몇 분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필리핀이 40년 전에 선교를 시작했던 그 필리핀이 아니고요, 20년에 사역을 시작했던 그 필리핀이 아니고, 지금은 그들이 가난하지만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선교사님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썼어요. 나는 이제 겨우 카톡을 해 그러시는데요.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카톡, 요즘에 저는요 카톡 전도사가 됐어요. 저희 사역자들에게요 영어 카톡이 있거든요. 카톡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연결을 하면은 전화도 비도 안 들고 그렇지만 페이스북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모르면은 젊은 분들에게 배워서라도요. 그리고 제가 조셉 박사와 또 루폴도 박사가 발간한 2030년, 이제 다른 제목인데요. Aspiration and Courage of Economic and Spatial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Toward 2013 해가지고 2030년에 대한 미래에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인가 연구 논문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 중에 어떤 재밌는 자료가 나오냐면 2030년이 되면 필리핀의 인구가 12억 8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세 그룹이 두드러진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요, 필리핀 전인 71.4%가 4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30년이면요 지금 1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변화는 필리핀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고 있는데, 우리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필리핀을 바라보고 있는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분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60이 넘었어. 나는 은퇴할 거야.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요, 2030년에서 2050년이 되면 우리 연령 살 수 있는 인구가 120살이에요. 여러분 40년 뒤에도 정정하게 이곳 필리핀에서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앞으로 필리핀 선교 40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40년 뒤의 선교를 지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필리핀 선교 4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아침에 정리하게 하셨고요, 또 현재를 바라보게 하셨고, 또 40년 미래를 열어가는 그 질문들을, 또 그 고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필리핀 교회 현황 어제 그 비숍 노엘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는 제가 2015년 가지고 왔는데 어제 하셨던 말씀이 필리핀 비전 2020년 해가지고 2020년에 12만 개의 교회를 필리핀에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우리 교단 총무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2020년까지 모든 바람가이에 필리핀에 있는 모든 바람가이에 우리 교단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요,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필리핀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선교사로서 그들과 동역해야 되고요. 저는 어제 노엘 목사님, 이제 제가 박교 목사님을 통해서 조동준 목사님께서 세우셨던 웨스트 이스트 해가지고 동서선교회 대회를 서울대하고 작년에 있었던 마닐라 대회를 같이 섬겼어요.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시아에서 왔던, 그리고 작년에는 마닐라 대회 때 필리핀 지도자들이 했던 발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준비했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들에 대해서 상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들은 벌써요, 지도자들은 우리보다 앞선 미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우리 사역, 우리 교단,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필리핀 교회 현황 말씀드렸고요. 특징들이 있는데, 필리핀 요즘 들어왔던, 제가 선교대회를 통해서 들었고 느꼈던 것들을 글로 정리를 했는데, 필리핀 대형 교회들이 출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지교회 개척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필리핀 교회들이 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필리핀 교회의 성장 배경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에코노믹이에요.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됐고요. 또 큰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논문에는 그걸 다 써놨어요. 필리핀의 큰 교회들이 지금 CFC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니까 교인이 10만 명이래요. 그리고 전 지역에 지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필리핀 교회가 대형화되었던 대형 교회들이요, 지역마다 지교회들을 자기 교회 브랜드화 시켜서 지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물량이나 사람들을 보내요. 탄치 목사님이죠? 탄치. CFC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이승준 목사님하고 저한테 이제 교제를 하면서, 다바오에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 CFC 다바오 교회 잘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CCM 죄송합니다. CCF요. 다 잘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많은 지역에서 다바오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큰 도시의 교회들을 브랜드화 시켜서 그 이름을 갖고 가서 부흥을 시키잖아요. 좋은 영향력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약했던 개신교회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자라날 수 있는 배경이 돼요. 근데 또 부작용 중에 하나는 큰 교회들이 오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그랬잖아요. 작은 개척하는 교회, 중소교단의 교회들, 교인들을 또 다 흡수해가는 그런 안 좋은 영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운동에 대해서 그냥 잘 된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새로운 무브먼트 운동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서요, 좋은 점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런 대형 교회들이 자기 브랜드화 시켜서 지역마다 교회들을 개척하고 영향력들을 행사하니까 지역 교단에 있었던 현지 교단 중심으로 또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다바오를 말씀을 드리면, 다바오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 중에 이런 표현드리면 그렇지만 좀 목회를 잘하고요, 지도력이 있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3-4개 교회들이 합치기 해서요, 교회 사이즈를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교회들은 계속 미니스트리들을 하게 하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연합운동들, 또 통합을 통한 교회 부흥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급변해가는 그 필리핀 환경을 보면서 저희 선교부가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고 찾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운동 한 발을 뛸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사역하는 필리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모르는 게 부부라고. 남편은 아까 이승준 목사님 그랬는데 그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우리 필리핀을 우리 부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너무 몰라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그 연구들이 더 있어지고 그 연구와 또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우리 선교의 전략들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리핀에 의해서 GMS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혁 측에서 들은 GMS맨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GMS 같이 지냈는데요. 제가 이 역사를 잘 모르지만 홀로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박기호 교수님이셨어요. 석사하고 디메인대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귀가 따갑도록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그렇고 오늘 또 봤지만 이 필리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그 역사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역 대표님을 통해서 이승준 목사님 때에 가지고 있던 GMS에서 만들었던 태평양 지역 선교사 자료가 있어요.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달라고 했고, 또 김남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받아서 그걸 통해서 한 5가지 제가 추려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유는요, 지금 우리 필리핀 GMS 선교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현실 인식을 위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이 GMS 이해입니다. 여기는 GMS 이해 중에서요, 여기 하나 말씀을 드리면 GMS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은요, 여러 선교가 있는데 필리핀 GMS 선교사 연령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2016년 이승준 선교사님께서 보낸 거예요. 이 중에는 지금 빠져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 제가 봤던 거는 GMS 선교사님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 40년을 나아갈 때 이 연령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30대가 4.57%였고요.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40대가 28.1%, 50대가 43.79%, 60대가 20.91%, 70대가 2.61%로 2016년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미래 40년을 바라볼 때 20년 뒤를 생각을 하면은요, 40대가 60대나 70대 중반이 되고요, 지금 50대가 은퇴할 나이가 되십니다. 그리고 30년을 바라보면 40대까지 은퇴를 합니다. 40년을 바라보면은요, 그러니까 20년만 봐도요, 20년은 얼마 아니거든요. 제가 19년 차예요. 근데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얼마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GMS 선교부를 놓고 보면은요, 이 수치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15년 뒤에는 아주 무서운 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존폐 위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또 모든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선교사가 많다고 하지 말고, 지금 보면 많은 것 같아요. 160몇 분이시니까 많은 것 같지만 91유닛 많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젊은 20대, 30대 선교사들을 리크루트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리핀 GMS 선교사 사역의 연차별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2017년 현황이에요. 91유닛, 개인이 아니고 유닛별로 나눴습니다. 1년에서 5년 차는 20%고요. 5년에서 10년 차는 24.17%, 10에서 15년 차는 9.89%, 15년에서 20년 차는 15.38%, 20년에서 25년은 20.87%, 25년에서 30년 차는 6.59%, 30에서 35년 차는 1.9% 그 이상입니다. 1%예요. 이걸 보면요, 지금 GMS 선교부는 굉장히 건강한 선교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1년에서 5년 차가 20%, 그리고 5년에서 10년 차는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해서 열심을 내는 24.17%고요. 그리고 15년에서 20년 차 사역이 성숙돼서 완성의 길로 가고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가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인적 자원과 우리 안에 아주 좋은 그 베네핏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포텐셜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자원들을 서로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그 어떤 선교부보다 또 그 어떤 나라보다 좋은 선교의 모델들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필리핀 GMS 선교사 사역별 유형입니다. 이승준 목사님께서 다뤄주셨는데, 교회개척 사역이 73.6%. 이거는요, 그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 한 게 아니라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GMS에다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하실 때 1번, 2번, 3번 보고 하신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추려가지고 이 데이터를 만든 건데요. 교회개척이 선교사님 중에 73.62%. 가장 많아요. 그리고 신학교 사역이 38.46%, 목회적인 사역이 20.87%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까 이승준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지적했지만 그 전통적인 선교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어린이 선교하지만 교회 개척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원했고 또 교단에서 원했고 또 뭐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미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특수한 사역들 있잖아요. 어린이 선교 사역, 학교 운영, 뭐 캠퍼스 사회복지, 부족 지역 개발, 미디어 사역, 의료 사역, 그리고 어느 분은 그 세미나 사역도 하시고요. 또 여러 특별한 그 지역 개발 사역들도 있는데,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필리핀 GMS 선교사의 지역별 분배 현황을 보면은 북부 루손 지역이 13.18%, 메트로 마닐라 지역이 47.25%, 중부 비사야 지역이 19.78%, 민다나오가 19.78%,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도 메트로 마닐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살고 계세요. 제가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요. 왜 GMS 선교부가 이렇게 네트워킹이 좀 잘 안 될까, 교제가 잘 안 될까, 지역적인 분포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마닐라에 사시거든요. 루손에 사시는데 13.47%니까 약 한 60% 가까이 되는 분들이 루손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시골에 있는 변방, 저같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리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특별히 중부 비사야 지역이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서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또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필리핀 GMS 선교사 직분별, 유닛별 구성 현황입니다. 목회자 부부가 89.01%예요. 그리고 목회자 독신, 우리 독신 선교사님들이 4.39%, 평신도 부부가 3.29%, 평신도 독신이 3.29% 비슷한데요.
이것을 보면서 GMS 선교부는요,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세계 선교의 그 21세기 세계 선교의 흐름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중요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목회자 선교사들이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지역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님들과 전문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현상만, 이 데이터만 보면 저희는 굉장히 구시대적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 선교 동향 중에 하나는 전문의 선교 여성 선교사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늦게 교제를 한 분 중에 한 분이 저와 같은 신씨 교사님이신데, 평신도 선교사를 10몇 년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총신 가서 목회 받고 라이센스 따갖고 오셨다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40년 뒤를 바라보면 미래의 사회의 변형과 21세기 선교 동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요, 공부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UN 보고서 2040이었어요. 2040년에 유엔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은요,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의 학자들이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204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이 2017년이니까요 10 몇 년 뒤에요? 23년 뒤인가요? 예, 23년 뒤에 벌어질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 정세, 빈부격차가 완화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문화 고령이 되고요. 세 번째는 환경 기후가 변하고 에너지가 생기고요. 차세대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건강과 의료가 2030년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130세입니다. 130세. 저희들이 다 살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130세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암이 정복되고요. 인공지능의 개발로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노화 방지가 되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은 나노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요 스스로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나노 컴퓨터 칩을 안에다 집어넣으면 어디가 아픈지 이제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3D 컴퓨터가 요즘 나와서 막 혁신적으로 일으키고 있는데, 이 시대가 되면 3D 프린터로요, 여러분 내 장기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요 내가 갖다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가 그때는 무슨 컴퓨터 용품 갈듯이 갈 수 있는 세대가 나오는데, 그건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이제 DNA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 생산된 것들을 복제해서 만들어가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도 지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30년이 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그 직종들이, 교사, 왜 없어지냐면요, 더 이상 교사가 앞에 학생들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로 다 돼요. 컴퓨터 개념이 아니에요.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그때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 뇌파를 통해서 컴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분들이 이제는 문제가 없어요. 의사소통이 돼요. 교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언론인, 이분들은 다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어디가 아프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병원 가고 약 사듯이 딱 누르면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를 수 있으니까 의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데이터 수집 전문가가 유망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옮겨 다니는 프리랜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품과 농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거 생활이 완전히 변하게 돼서 큰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는 없지만요, 제가 또 올려놓은 자료에 보면은 이때 되면은요, 달나라에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안 비싸도요. 달 가는 것도 안 비싸고, 달에서 사는 것도 안 비싸고요. 화성에도 개척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상 텔레파시가 개인 교통수단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저희 작년에 있었던 AMA 대회, 아시아 선교 대회 포럼 때 나와 있던 아티클 중에 하나가요, 엄경섭
목사님이 이제 영어로 만들었긴 했는데 어떤 가상을 만들었냐면요. 이 가상 그 텔레파시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그 가상 공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누우면요. 이 컴퓨터를 대면 영화 보셨잖아요. 이렇게 미래 영화 보면 되면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가상 공간의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교인들이 거기서 차도 마시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모든 교제를 하는데 진짜처럼 느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선교도 그렇게 그렇게 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40년 미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55세 이상의 선교사님들은요. 그러나 100세, 130세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20년은 다가올 현실입니다. 40년은 다가올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다 살아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선교지와 선교 대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 선교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현재 잘못된 구습의 선교를 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모든 것을 새로 배우고 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탈바꿈하고 철저한 끊임없는 자기 반성의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미래는 우리에게 암담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작년 대회 때 이제 조동진 박사님 오셨어요. 제가 옆에서 이제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선교사님들, 그 스태프들에게 지금 선교사님들은 무슨 책을 읽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선교학 책